결국은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대세 상승장 랠리의 정점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대하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대세 상승장 랠리가 올 것인가? 오히려 이 시장은 반대입니다. 타이밍을 뺏어서라도 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그게 바로 사이클의 힘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주말 잘 마무리하고 계시죠? 자, 오늘은 또 알트코인 이야기를 어제 토요일 영상에 이어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는 약간 영상이 좀 이어지는 국면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 영상도 같이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바로 올려드린 영상이고요. 그 영상에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주요 변수들, 주요 변곡점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더리움의 흐름들은 어떻게 이어질지, 그리고 솔라나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들 한번 짚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알트코인이 전반적으로 또 어떤 움직임을 보일지 살펴보고 솔라나 이야기와 그리고 XRP까지 이어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코인베이스가 본인들의 공식 X 계정을 통해서 이런 포스팅을 올렸습니다.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떤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렇게 알트코인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선포를 한 것인지 이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평소에 알고 있던 맥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시그널들을 명확하게 하나씩 확인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알트코인 시즌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지표, 즉 가장 명징하게 그 흐름들을 볼 수 있는 지표는 비트코인 도미넌스입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되면은 비트코인 대세 상승장이 이어지고 있는 거고,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꺾여서 계속해서 강하게 하락 추세를 이어갈 때가 알트코인 시즌이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65%대까지 갔다가 현재 촬영 시점 기준으로도 59%대까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열망들이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그래도 약간 더 판별할 수 있는 부분들의 어떤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보다도 더 명확하게 알트코인 시즌을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지표 중에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하는 지표가 있는데요. 이 지표가 현재 50%대를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9까지 갔다가 일정 부분 하락을 했는데 50%대를 상단을 유지하면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역시나 알트코인 시즌에 대한 어떤 의지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무너질 때 알트코인 시가총액은 늘어났다, 그러면은 시장에서는 더 명확하게 알트코인이 힘을 얻고 있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거기다가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는 유동성이 증가가 되고, 이 유동성은 비트코인을 넘어서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알트코인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근거들을 토대로 이런 흐름들을 도출할 수 있고요. 이더리움의 기관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SEC가 리퀴드 스테이킹은 증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가운데 폴 애킨스 SEC 위원장이 직접 등판을 해가지고 앞으로 이 암호화폐 프로젝트들은 증권성과 관련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다독이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그만큼 시장이 변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규제 명확성 관점에서도 뭔가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조정을 갖다가 한 번에 더 크게 받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그 이후에 비트코인을 넘어서 알트코인까지 자본이 흘러갈 수 있는 중요한 어떤 기반들이 마련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지표 한번 점검을 해볼 텐데요. 바로 요 지표가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수이죠. 보시면은 요 구간들 작년 11월, 12월을 기점으로 해서 75까지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과열 국면들, 펀딩 레이트 히트맵 같은 걸 살펴보더라도 이때만 해도 노란색이 굉장히 많이 짙어졌는데 지금은 너무나 깨끗하다라는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올해 들어와서는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랠리들을 이어가지 못했구나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결국은 사이클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유의미하게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이 대세 상승장 랠리의 정점이 남아있다라고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기대하는, 모두가 예상하고 있는 대세 상승장 랠리가 올 것인가, 과연 오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시장은 반대입니다. 타이밍을 뺏어서라도 오게 된다라는 부분들이죠. 결국 그게 바로 사이클의 힘이다라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다만 시기적인 부분들은요,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는 디테일에서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되죠.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시면요, 이때 뚝 떨어졌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소 주춤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사이에서 또 치열하게 자본의 공방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들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솔라나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관점들 몇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메사리 리포트에서 몇 장 정도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메사리라고 하는 가장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유명한 리서치 업체가 있습니다. 시장의 트렌드를 가장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있고 가장 잘 분석하는 회사 중에 한 곳인데요. 이 메사리에서 매 분기마다 중요한 알트코인들의 분기별 보고서를 제공을 하면서 1분기 대비 2분기, 2분기 대비 3분기에 어떤 자본의 흐름들이 있었고, 과연 자본이 유출이 됐는지 유입이 됐는지, 과연 유입이 됐다면은 TVL은 얼마나 늘었는지, 기본적으로 어떤 프로토콜들이 수혜를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올라온 분기별 보고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1분기 대비로 2분기의 흐름 한번 살펴봤을 때 솔라나의 TVL이 전분기 대비에 30.4% 증가를 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86억 달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분기에 4월, 5월을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굉장히 부대끼는 구간을 겪었는데도 이렇게 TVL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솔라나가 펀더멘털이 괜찮구나, 굉장히 살아있구나, 이 부분들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 어떤 코인들이 TVL이 가장 높은가, 가장 많이 상승을 했는가 살펴봤더니 1위가 카미노로 나왔습니다. 카미노는 바로 이 솔라나 기반의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이죠. 보시면은 시장 점유율이 전체 TVL 중에서 무려 25.3%를 카미노가 차지하고 있고, 전분기 대비로도 33.9% 증가를 했고, 5월 기점으로 해서 카미노랜드의 V2를 출시했습니다. 버전 2.0을 출시한 이후에 굉장히 또 가파르게 순유입의 흐름들이 이어졌기 때문에 카미노를 일단 펀더멘탈 관점에서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주목해 볼 만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레이디움이 TVL이 돌아오면서 카미노 같은 경우는 가격에 그렇게 많이 반영이 못 됐습니다. 조정 국면들을 보였는데 레이디움 같은 경우는 최근에 크게 반등세를 한번 보였었죠.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전분기 대비로 53.5% 증가를 해가지고 18억 달러로 2위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2위는 누구였는가? 주피터였는데요. 주피터를 3위로 내려앉혔는데, 주피터도 3위로 내려앉긴 했지만 TVL이 전분기 대비로 13% 이상 증가를 하면서 역시나 좋은 흐름을 가져갔고, 주피터는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무기한 선물 거래소인데 탈중앙화 거래소이기도 하고, 주피터랜드를 발표를 하면서 대출 프로토콜로서도 자리매김하는 움직임들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요 세 가지 프로젝트는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가장 주의 깊게 유의미하게 살펴봐야 될 코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렸던 솔라나의 1일 평균 퍼프덱스 거래량, 무기한 선물 거래소 거래량 살펴봤을 때 굉장히 많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 거래량 전반적으로 많이 침체된 국면들을 보였는데요. 이 얘기는 실제로 2분기에 알트코인 거래가 굉장히 주춤했구나, 그리고 민코인 거래도 전분기 대비로 크게 주춤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TVL이 상승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솔라나가 이 디파이 생태계를 중심으로 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주피터의 1일 평균 거래량은 감소를 했지만 그럼에도 전체 76.7% 시장 점유율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역시나 주피터의 어떤 점유율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드리프트가 그 다음 순서를 차지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TVL 순위에서도 드리프트가 주피터보다도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프트까지도 같이 포함을 해서 솔라나 생태계에서는 굉장히 유의미하게 뭔가 성장의 흐름을 가져가는 프로젝트구나,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뭔가 이거는 매수 매도 관점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XRP 한번 이어서 가볼 텐데요. 앞서 우리가 1부에서 솔라나 현물 ETF 승인 기점이 10월 16일로 연기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XRP도 마찬가지입니다.
XRP도 현재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승인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현재 2025년 내에 승인될 가능성을 78%, 거의 80% 가까이로 여전히 보고 있는 것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지코인이나 카르다노 이런 프로젝트들까지 포함해서 솔라나 현물 ETF가 올해 안에 승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움직임들이 선반영이 되면서 가격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레이스케일에서 트러스트 상품을 갖다가 ETF로 전환 신청을 하고 있는 이 코인들을 시장에서는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리플 같은 경우는 최근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롱과 숏의 불균형이 많이 심화가 됐고요. 숏으로 많이 좀 치중이 되는 움직임들을 보였던 데다가 글래스노드에서 집계한 데이터에 따르면은 유통 공급량의 94%가 현재 수익으로 전환이 되면서 매도를 하기에 굉장히 적합한 구간에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때도 이렇게 높은 구간 터치하고 나서 조정 국면들을 보였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뭔가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불안감들이 존재하고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여러 언론들이 비슷한 뉘앙스의 기사들을 내고 있는데요. 리플 구조대 멀어질까 이런 기사와 함께 스테이블 코인이 위협을 가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XRP가 스테이블 코인에 의해서 어떤 존재감이 위협을 받을 것이다 라는 관점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었던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최근에 가격 반등을 이뤘고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로도 가격에 반등을 이뤘죠.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불안감들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XRP 자체가 송금에 특화된 코인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에서의 어떤 경쟁력에서 XRP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기인합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에 변동성이 없지만 XRP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송금이라는 측면에서만 봤을 때는 XRP보다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하지만 이 XRP는 그 특성상 송금에만 특화된 것이 아니고 XRP 레저라고 하는 메인넷에서 활용될 수 있는 토큰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중요하고요. 향후에 XRP 레저 메인넷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게 됐을 때 여기에서의 어떤 기축 통화로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이요. 우리가 브릿지 통화라고 합니다. 만약에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 아닌 달러 기반이 아닌 곳에서의 어떤 다른 통화 기반으로의 어떤 결제들이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기본적으로 유동성을 위해서 그 사이에 브릿지 역할을 할 수 있는 XRP가 필요하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발전하더라도 XRP 역시 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관점들이 더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이 리플의 CTO인 데비 슈워츠 같은 경우도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지만 본인도 그렇다라는 쪽으로 많이 무게감을 싣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 XRP, 이 리플은 파트너십을 통해서 이 기반들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형성된 인프라 위에서 XRP가 활용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SEC와의 소송이 종료가 되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반으로 봤을 때 규제 불확실성 해소 측면도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XRP가 계속해서 입지들을 가져갈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거기다가 앞서 말씀드렸던 XRP 레저라고 하는 이 메인넷 생태계가 XRP, 리플이 가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고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시면 최근에도 계속해서 업데이트를 통해서 생태계를 보완하고 유동성도 늘려나가는 전략들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서 파트너십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생각들이 반영이 된 부분들이지만 제미나이가 상장을 위해서 S1 양식서를 제출했는데 이 서류에서 리플과의 어떤 신용대출 관련된 계약을 명시를 했습니다. 신용계약에서 상환화폐를 RLUSD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원화로 상환을 하지만 이 이후에 특정 금액 이후부터는 RLUSD를 함께 활용하는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이 RLUSD라고 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이 계속해서 확보가 되는 것이고 특히나 제미나이 같은 또 대표적인 거래소와 함께 관계를 강화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유의미한 시사점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RLUSD가 단순 결제 송금이 아니라 금융적인 인프라 자산 으로서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요. 결국 RLUSD와 XRP 사이에는 XRP가 브릿지로서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앞서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XRP가 처해 있는 이 국면들은 다소 복잡할 수가 있고 다른 메인넷들에 비해서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도 많이 존재하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메인넷들과는 다른 경쟁 구도와 로드맵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본인들만의 독자적인 길들을 가져가고 있다고
된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또 중요한 시사점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커뮤니티에서 제시되고 있는 차트 관점 한 가지 정도만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자, 이 차트는 월봉 차트 기준인데요. 현재 대칭 삼각 수렴 패턴이 나타난 이후에 반등 구간이 나타나고 있는 국면들을 언급을 하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축적을 마치고 나면은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는 관점들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구간에서는 대칭 삼각 수렴 패턴도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어떤 구간을 먼저 돌파하게 될지 여부에 따라서 단기적인 방향성들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제가 데일리 시황을 통해서도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들이 결국은 투자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대응 전략인데, 이 대응 전략의 가장 중심은 변곡점을 넘어서고 추세가 전환되는가, 이 부분들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혼자서 이 전략들을 가져가시기 어려우신 크롱님들은요, 코인마스터클럽 함께 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주말에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공부하시고 투자 전략 세워나가시는 우리 크롱님들을 늘 응원합니다. 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 이어나가시기 바랍니다. 남은 주말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